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 일기. 오늘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 전쟁, 과연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먼저 선빵을 날렸죠. 선빵은 과연 반드시 승리할까요? 네. 처음에 표면상 모두에게 던진 상호간세 폭탄이었지만 실질적인 타겟이 중국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났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는 90일 유예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G7 및 동맹국들과의 갈등은 일단은 회피를 했어요. 그래서 반미불록은 방지를 했는데 90일 유예가 완전 유예가 아니었죠. 네, 최소 10%는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먹힐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만 145%의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네, 125%로 했다가 또 올렸죠. 네, 그래서 점선을 좁히고 중국만 고립화 전략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밤에 바로 트럼프가 전략을 발표를 했죠. 네, 우연히 맞았습니다. 국내외적인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경제 전쟁 중이다라고 밝혔죠. 초반에는 중국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할까요?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할까요? 네, 중국 수출이 대미 수출이 압도적이죠.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다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표를 봅시다. 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장표인데 미국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저는 무조건 지금 트럼프한테 영순위는 첫째도 국채, 둘째도 국채, 셋째도 국채입니다. 네, 지금 미국은 빚을 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빚 져본 적 있으시죠? 혹시 카드 돌림 이렇게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려막기. 네, 지금 미국은 국채를 통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연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1월부터 5월까지의 리파이낸싱이 집중돼 있어요. 단위가 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예요. 네, 지금 이번 달 4월 달에 연장해야 될 그 국채가 2조 달러입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3천조예요, 3천조. 자, 다음 달도 보세요. 5월 달도 보세요. 이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빚을 더 얻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쭉쭉쭉쭉 빠져서 자,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안정세로 갑니다. 위험이 리스크가 상반기에 다 몰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막대한 이자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게 정책의 무조건 영순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4월 3일 날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진짜 경제가 이제 더 불어지는 거죠. 주식 떨어지고. 네. 그러면 주식이 떨어지면 돈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당연히 채권 시장으로 가요. 채권 시장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채권 시장에서 이탈해서 이제 아예 미국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네. 다른 나라로 가요. 그래서 신흥국이나 아니면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떠나가요. 물론 여기에 뭐 중국이 뭐 채권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직 확인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이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뚝뚝뚝 올라가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3% 후반까지 왔다가 다시 4%를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미국이. 왜? 돈이 다 빠져나가. 근데 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는 월가애들이 다 날아갑니다. 청산이 돼 버려요. 네, 채권도 레버리지 상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레버리지를 걸어놓은 그 헤지 펀드들이 그냥 청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때리죠. 네, 백악관에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친 겁니다. 야, 우리 다 죽어,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90일간의 유예를 발표를 한 거죠. 그날 그렇게 안 했으면 죽는 겁니다. 네, 죽는 거예요, 그냥. 예, 보세요.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엔 채권 시장이다. 그래서 이 시장이 무너지면 미국이 무너진다. 자, 이것만 무너졌습니까?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네, 이제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입니다. 약달러는 건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을 어디로 옮긴다?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나 이런 데로 다 옮겨간 거죠. 근데 금값도 살짝 떨어지긴 했어요. 왜 떨어졌냐? 아까 그 청산당하려는 자금들 있잖아요. 청산을 안 당하려면 돈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뭐든 팔아야지.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파는 거예요. 금이고 뭐고 다 팔아요. 그래서 청산을 일단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청산되지 않도록 다 갖다 판 겁니다. 그래서 뭐 S&P든 뭐 비트코인이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졌죠.
자, 그러면 시진핑의 대응을 한번 봅시다. 시진핑 84% 보복 관세 했다가 125%로 재보복 관세 또 올렸습니다. 자, 국내 민족주의 자극하죠. 자, 국민들한테 자, 우리 미국하고 전쟁 중이니까 결사항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시진핑 이거 절대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왜냐? 자, 외부하고 전쟁을 하면 국내는 더 단결이 되죠. 경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기의 정치 기반은 어떻습니까?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을 제재하죠. 그러면 미국 내부의 여론이 분열합니다. 왜? 야, 젊은 사람들 아이폰 써야 되는데 아이폰이 이제 막 3,000달러, 4,000달러 넘어가요. 어떻게 돼요? 비난하겠죠. 물론 아이폰이 뭐 미국에서 수입하는 아이폰이 베트남 같은 데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생산량을 늘리겠죠. 아니면 뭐 중국한테 뭐 아이폰만 제외를 한다. 뭐 또 이런 거 발표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그래서 애플이 주가가 훅 떨어졌다가 또 약간 회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진핑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외교 전술을 펼칠 겁니다. 이제 우리를 뭔가 고립시키려고 그래? 그럼 얘네도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나라하고 손을 잡고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뭐 브릭스 국가들 협력 강화하려고 엄청 시도할 겁니다. 돈도 풀 거예요. 혜택 주겠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뭉쳐가지고 싸우자. 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트럼프의 판 흔들기 협상 전략에 G7이나 동맹국들 인내심이 고갈돼갈 수도 있습니다. 점점 야, 이거 우리 경제 계속 어려워지고 수출도 어려워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정말 뭔가 이렇게 양다리 걸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는 재선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물론 뭐 삼선한다는 얘기 하죠. 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4년짜리 대통령이지만 2년 후부터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4년까지 권력을 이어가려면 뭐 내가 삼선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전은 트럼프, 장기전은 시진핑이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먼저 때렸는데 빡 때렸어요. 여러분 싸워봤죠? 딱 때렸는데 선빵을 날렸는데 상대방이 쓰러져야 돼. 근데 뭐예요? 중국은 맷집이 강합니다. 더 때려봐, 더 때려봐 이러고 있어요. 안 아파. 근데 왜 맷집이 강하냐?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 생산국이죠.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뒤지지 않습니다. 우주 첨단 기술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 플랫폼 사용하죠. 뭐 구글이나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다 못 쓰죠. 바이두 뭐 이런 거 자기네 플랫폼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아마존 안 쓰죠. 그래서 또한 미래 최대 세계 소비국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무시하기에는 그럼 10년 후에 물건을 어디다 팔지? 중국에다 팔아야 되거든요. 인구도 제일 많고 소비 시장인데요. 미국에서 계속 사갈 수 있을까요? 네, 고민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국가도 현재는 미국과 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죠. 현재는 아직 미국이 짱이니까. 그렇지만 미중 이외의 국가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양다리 전략 가능하죠. 뭔가 우리가 중국하고 손을 끊으면 미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독일 같은 국가도 중국이랑 잘 지내려고 하죠. 세계 최대 자동차 소비 시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또한 미국은 잃어버린 제조업을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죠. 공장이 뭐 1년에 뚝딱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죠. 몇 년 걸립니다. 현대도 투자를 약속을 했지만 몇 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공급망을 구축해가지고 뭐 미국이 수출 국가가 된다? 아직도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막대한 정부 부채 문제를 아직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올해 상반기까지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뭐 당장에 뭐 이번 달부터 주식 뭐 엄청나게 오른다?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6월달, 7월달 이후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은 미국보다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국 무시할 게 아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미국한테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